네, 내일은 윤 대통령 탄핵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헌재 변론, 내란 특검과 국정조사가 몰려 있어서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이번 주인데요. 오늘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여야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통령 탄핵 가결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예, 그동안 연말 연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본격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직접 변론이 예상이 됐었던 윤 대통령이 내일 불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이 이번 주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체포영장 집행이 있을 거라는 예측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까지 일단 왔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지금까지 이제 오늘까지 한 달이 흘렀는데요. 여야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그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피의자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갖 지연수를 쓰면서 침대 축구를 하고 있고 또 버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탄핵 열차는 출발했고 또 종점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헌재 변론에는 출석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내일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앞두고는 그 신변 안전을 문제로 해서 불참한다. 그리고 또 탄핵 심판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 또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서울 서부지법 체포영장은 받지 못하겠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전구속영장은 또 받겠다 하는 그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이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윤석열 피의자가 입버릇처럼 했던 The buck stops here. 그 대통령 집무실에 책상 위에 있었던 그 패널을 보면은요, 참 그 무색하지요. 원래 그 윤석열 피의자의 지시를 받았던 국방장관 그리고 여러 사령관들,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들 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줄줄이 구속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란 수괴였던 윤석열 피의자는 경호원들의 인간 방패로 삼고 지금 성렬 산성 속에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인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 한남동 관저에 그 철조망 설치했고 그리고 차벽을 이제 몇 중으로 막았는데요. 사실 그것이 장벽이 되기는 하겠지만 경찰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들의 어떤 두려움을 나타낸 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호준석 대변인. 이게 문제가 참 낱마처럼 꼬여 있고 국민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저는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서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3번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소환 일정조차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였었고 그냥 야당 정치인이든 유력한 정치인들한테도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재 국가 원수인데 일정조차 조율하지 않고 3번 그냥 불렀다가 안 오니까 영장 청구. 그다음에는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국가기관들의 지금 최종 목표가 마치 대통령 체포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체포에서 끌고 나오면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사건 소환 조사 다 불응하니까 그냥 기소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재판에 넘겨지면 거기 나가서 또 진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그러겠다고 밝혔고요.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거기니까 거기에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됐고 그냥 무조건 체포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원래 우리가 원했었던 그 목표입니까? 대통령은 어쨌건 지금 현직 국가원수이고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구속 수사하고 재판 받으면 됩니다.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14명 관련자들은 이미 다 구속됐고 기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형사 절차대로 하다가 만약에 유죄 선고가 정말 내려진다. 그러면 형사 절차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민주당이 하명을 내리고 공수처가 그 하청을 받아서 군사작전에서 체포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다 혼란스러워하시고 불안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받아서 제가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야가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압박을 가했던 그 내용도 역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물리적인 충돌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은 무력 저항을 막아달라. 이렇게 각각 강조를 했는데 여당 측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탄핵 심판 후에 뭔가 판결이 내려진 뒤에 체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 측에서는 경호처의 무장 지시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일단 뭔가 판결이 나온 후에 체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말씀 드려볼까요? 네, 일단 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는 구속영장이죠. 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거기에 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만약 그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또 무슨 다른 조건과 핑계를 대서 회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그런 행태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물론 직무는 정지됐지만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처음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 수계였던 대통령도 처음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진 출두하기를 이제 요청을 했었지만 3번 꽤 긴 그 간격을 두고 출두 요청을 했었지만은 그거를 이제 다 거부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제 3차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체포영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어떤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지금 불법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과 불법의 문제이고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면 응해야 하는 그런 어떤 합법적인 그런 절차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에서 보듯이 불법적인 지시는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은 그 상관의 불법 지시 따르지 말고 체포에 협조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은 경호하는 대상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인데 체포영장 집행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김성훈 경호처장 지금 대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 김용현 전 경호처장 체제에서 벼락 출세를 한 분들이고 3명은 한 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광우 본부장은 그 입틀막 경호의 주역이기도 했죠. 이런 경호처 강경파들이 지금 실질적인 그런 위치에 있고 중화기 사용까지 불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데요. 현재 그 경호처 내에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또 경호처 직원들의 어떤 반발도 적지 않은 특히 MG 경호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11일에는 윤석열 피의자가
경호처 직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무력 사용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12일에는 더 소수의 경호처 직원들과 네. 뭐 칼의 사용까지도 언급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이런 일을 명령을 할 수 있는가? 근데 뭐 사실 놀랍지 않기는 합니다. 뭐 계엄 때 국회 본회의장 문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돌파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분이기 때문에 참 우려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네. 네, 사실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경호에 있어서는 경호 자체가 보호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 네. 범위를 좀 넘어섰다라는 조항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지금 야당 측에서는 경호처에서 무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도 무력 사용을 좀 금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의 주장은 늘 그런 패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로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 대통령이 뭐 흉기라도 사용하라고 했다는데 누가 그랬죠? 그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면 말고예요. 나중에 보면 아닌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지지 않죠. 후쿠시마 오염수, 뭐 광우병,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드, 뭐죠? 튀긴 전자파에 튀겨진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똑같은 양상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도 여러 건 있습니다. 한동훈 사사조가 뭐 투입이 됐다. 네. 그다음에 미국 대사가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한국 정부를 얘기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무 근거를 대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반박도 나오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호처는요 무장이 돼 있는 게 기본입니다. 경호원들이요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맨손으로 경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 재래시장, 전통시장 방문했을 때 그때 경호원들이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모습이 사진에 공개까지 됐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그 폭도들이라서 상인들이 폭도들이라서 기관단총을 갖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가짜 뉴스로 해서 이렇게 계속 선동하는 것 이런 것을 본인들이 고치셔야 되는데 본인들은 안 고치시고 일반 시민들이 카톡으로 가짜 뉴스 퍼날리면은 단호하게 고발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적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워낙 반복된 얘기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영장을 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나? 영장 쇼핑한 거 아닌가? 특정 판사를 그 염두에 두고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여기에 다시 청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게 며칠째인데 아직도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수처도 법원 행정처도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아니다라고 한마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계속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도 이런 일을 저 같아도 이런 일을 당하면 이게 적법한 법 집행인가라는 의심이 들 텐데 대통령을 수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적법한지 아닌지 논란이 있는 일들이 쌓여가니까 대통령도 그러면 안 된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하든지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집행되면 응하겠다. 발부되면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네, 그 서울 가짜뉴스다라고 서부지법에서 이제 첫 번째 영장이 체포영장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기각이 됐죠. 다른 판사에 의해서. 그리고 제 2차 체포영장이 또 다른 판사에 의해서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장도 적법하다는 그런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짜뉴스 관련해서 지금 너무 도를 넘어서고 있죠.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카톡에서 이제 유포가 되고 그것이 또 보수 유튜버를 통해서 증폭되는 상황이 지금 이제 너무 심각한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특히 계엄 사태나 내란 그 선동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작해서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걸 좀 문제시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인데 그것을 카톡 검열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좀 공격을 하고 개인 카톡을 마치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하나의 좀 과장된 뉴스들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것을
그 특정 국민의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언론에서 심각하게 왜곡해서 보도를 했죠. 그것이 중국 매체와 비밀 회동을 했고 그것이 중국 정부에 다 보고된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일본 언론의 공부 모임이었고 거기에는 BBC나 CNN 같은 서방 언론들도 참여를 했고 사실 일본 언론이 다수였죠. 중국 언론은 2곳밖에는 없었고. 근데 그것을 국민의힘에서도 또 그 미디어 특위에서 그걸 받아서 또 가짜 뉴스를 유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참다 못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외신 기자들이 성명서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취해졌던 조치입니다. 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을 다 하신 건가요? 네. 예, 이왕 나왔으니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호준석 대변인의 말씀도 마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가짜 뉴스 논란이 이제 일고 있는데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 유튜버 이제 고발에 나서겠다고 이제 밝혔고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검열이다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던 야당 인사들도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아니라고 이제 강변을 제가 듣기엔 강변이거든요. 근데 그 워딩이 다 있습니다. 기사에 직접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일반인이라도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 단순하게 퍼날라도 단호하게 고발하겠다라고 직접 밝힌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짜 뉴스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받는 뭐 유튜브 이런 것들 중에도 제가 보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짜 뉴스들이 있으면 그걸 자정하는 또 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예컨대 동창회 단톡방이 있어요. 한 50명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나는 이게 진짜인 것 같아 해서 올려요. 유튜브 어느 거를.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이 사람을 신고하거나 또는 제보하거나 이제 그 사람은 끌려가는 겁니다.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겪게 될 이재명 공포 정치의 예고편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닌 거죠. 최근에는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파출소를 만들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다가 거기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그런 장면 이미지를 다 올렸어요. 거기에는 김웅 전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형수 욕설 그 음성 파일을 올린 단체 대표도 다 수감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형수 욕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도 그것을 토론회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게 공선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이상한 판결을 하긴 했지만 그 사실 자체는 다 인정을 한 것이 없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 얘기한 사람은 앞으로 수감입니다. 수감.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표의 공포 정치가 이미 우리의 예고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자꾸 이제 강변을 하시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고요. 저는 이게 그냥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가짜 뉴스에 대한 뭐 지적과 논란은 뭐 이전부터도 좀 있어 왔고 가짜 뉴스 근절이냐 이제 검열이냐 이게 또 여야가 바뀌어서 입장이 또 이렇게 좀 확연히 갈려서 이렇게 또 논쟁도 있어 왔는데 뭐 좀 더 이상 가면은 지금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야당의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요. 여당은 자체안을 준비 중인 상황인데 여당은 계엄 특검법 그리고 야당은 내란 특검법으로 이 명칭부터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수사 범위에 대한 입장도 확연히 갈리는데 내란과 외환은 뺀 여당 그리고 16일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야당 이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접점이 있을지 이번엔 호준석 대변인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명칭은요. 네. 그 있었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수사해보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사해서 이것이 위법인지를 가리고 그래서 위법이면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란인지 아닌지 많은 법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비상계엄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외환을 넣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내란 특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독소 조항들 그거 걷어내는 협상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판을 깨자는 겁니다.
외환이라는 걸 또 집어넣습니다. 외환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적국과 외국과 공모해서 대한민국에 맞서는 행위가 외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대상이 대북 확성기 튼 것도 외환이라고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한 것도 외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쟁 지역에 파병한 것도 외환이라고 합니다. 파병한 적도 사실은 없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북한군 병사가 300명이 사망하고 2,700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오늘 국정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안 하고 민주당은 거기에 있지도 않았었던 우크라이나 파병을 외환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게 다 수사 대상이 되면요. 앞으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군이나 관계자들이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이거 틀 수 있겠습니까? 나도 또 수사받을 수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김정은 정권 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안보관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 탄핵 사유에 이미 이른바 가치 외교라고 하면서 북중러를 적대시했다. 미국 특히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경미 대변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은 양보를 할 만큼 했습니다. 제3자 추천 받아들였고, 그리고 야당의 비토권 삭제했고, 그리고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수사 기간도 최대 170에서 150일로 줄였고, 이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 평행선이 만나려면은 이제 조금 각도를 좀 안쪽으로 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더 협조적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환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죠. 평양에 무인기 보낸 거, 그리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 이런 것들이 북한을 좀 자극해서 도발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고, 그를 통해서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중체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특검법에 이제 포함을 시킨 것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네. 발언드리자면 국방부가 최근에 이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례적으로 그런 어떤 그 도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유일한 근거라는 것은 노상원이라는 그 점술인인지 장성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수첩에 나온 그거 한 줄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은요. 김병주 민주당 의원께서 작년 6월에 아니 그거 왜 총 한 발 못 쏘고 대응을 안 하고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비무장지대 헬기 띄워서 타격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라고 국회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거 다 그럼 특검에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지만 야당이 일단 16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접점을 찾은 그 특검 법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이제 규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